반갑습니다. 블랙제리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오후 12시 24분이네요. 지금 비트코인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4시간 봉이고요.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죠. 박스권 하단을 찍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 차트도 살아나고 있고요. 시장은 아래보다 위를 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사려니까 또 겁이 나죠. 왜냐하면 중간에 올라갔다가 내리고 또 눌리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들고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비트코인 결국은 상승이 우세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 우세와 지금 당장 아무 데서나 사도 된다라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결국은 위로 열려있는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장일수록 더 중요한 거는 확신이 아니라 자리거든요. 오늘의 핵심은 결국 상승이다. 하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입니다. 대신 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구간으로 눌림이 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중요 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한 뒤에 매수하는 방법.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어디서 해석을 버려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래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방향성은 위로 전환이 됐는데 직진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이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쭉쭉 뻗는 차트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상승장은 오히려 중간중간 씌워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고 한번 눌리고 그 눌림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너지는 하락장이 아니라 위로 가는 도중에 잠깐은 쉬러 가는 장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한데요. 지금은 추격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 사는 전략으로 가야 되죠. 이게 오늘의 전체 핵심이고요. 어제 시장부터 핵심은 분명했어요. 상단 돌파 전에 밑으로 눌려요. 눌려도 어디? 73K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 위로 상승을 한다고 말을 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73K 이 부근을 지지받고 그 구간을 넘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75.15K 이 부근까지 도달을 했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 돌파가 아니라 원래 막혀있던 자리,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는 버티는 지지 자리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짜 약한 시장은 저항을 뚫는 척 하다가 다시 밑으로 밀려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버티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봤던 박스권 돌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 박스 상단 돌파 이후에 스토캐스틱이 상단으로 올라와 있다는 건 그만큼 단기적인 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돌파일수록 스토캐스틱은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상단권까지 너무 빨리 올라오면 한 번 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토캐스틱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속도가 빨랐으니 잠깐 쉬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차트가 상단 돌파한 후 지지 전환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보고 끝났다, 무조건 쏜다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 돌파가 건강한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되 진입은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차트만 살아나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권 자금의 문이 조금씩 열릴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 재검토 중이라고 뉴스에서 났고요. 이 재검토가 완화가 되면은 막대한 유동성 유입이 들어올 거라고 뉴스에서 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은행이 비트코인을 다루고 싶어도 규제상 너무 불리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하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규제가 앞으로 조금씩 완화가 된다면은 이건 단순히 은행이 비트코인을 산다, 이거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권 금융 서비스 전체가 비트코인으로 더 붙을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결국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통로가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뉴스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금이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큰 자금이 들어오기엔 입구가 좁은 시장에 가까웠다면 앞으로 그 입구가 조금씩 넓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오늘 당장 가격을 폭등시키는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큰 시장으로 보게 만드는 중장기적 호재로 읽는 게 맞다는 거죠. 보통 시장은 원래 들어오기 시작한 뒤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조짐이 보일 때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상승이라면서 자꾸 눌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한데요. 지금 시장은 직진 시장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장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공급이 완전히 사라진 장이 아니라는 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 채굴자 순 입출금량, 이 데이터를 보면 채굴자의 공급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이 말은 가격이 올라갈 때 중간중간 현실적인 매도 물량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직진은 아니고 중간에 한 번씩 눌립니다. 그 눌림에서 받아 먹는지 확인을 하고요. 다시 위로 간다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지금 나오는 눌림은 상승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호흡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박스권 상단 73K 부근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원래는 저항선이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지지선으로 바뀌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 박스권 위를 유지하려면은 시장은 아래로 눌렸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위로 올라가는 복원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 구간이 다시 아래로 밀린다, 이렇게 되면 상단 돌파 해석이 조금은 더 약해져요. 그래서 일본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73K, 이 위에 있는 동안은 기본값은 상방으로 열어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 RSI도 바닥권에서 회복으로 돌아서고 있죠. 50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시장 이미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다시 기울고 있다는 뜻이고요. OBV도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이 부근에서 진짜 현물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 올렸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지금 완전한 하락 구간이라기보다는 회복 구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쪽에 더 가깝죠. 이 일본 캐스틱이 바닥권에 올라와서 중립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는 건 시장이 단순히 하루 이틀 동안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리듬으로 위쪽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 조금 둔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하락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 스토캐스틱이 높은 자리에서 머물면서 가격만 버텨준다면은 그건 약한 게 아니라 강해서 잘 안 무너지는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일본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은 하락 재개를 먼저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쉬고 다시 위로 갈지를 봐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실전이죠. 4시간 봉을 볼게요. 4시간 봉은 돌파 성공인지 실패인지 보는 프레임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73K. 이 73K를 종가 기준으로 지키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시간 봉으로서는 순간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4시간 봉이 종가로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아직 시장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4시간 봉 구조는 박스 상단 돌파 이후에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이거는 나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예요. 상단에서 한번 꺾였어도 저점만 계속해서 높여준다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4시간봉 RSI도 60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상단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건 두 가지를 같이 말하는 건데요. 하나는 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서 한 번은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RSI가 밑으로 빠졌을 때 이 6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하거나 이 50선 위를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 뚫을 확률 쌉 가능입니다. 4시간봉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상단권에서 꺾이면서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거는 추세 종료라기보다는 한 번 눌림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먼저 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눌림 이후인데요. 스토캐스틱이 꺾이면서도 오히려 가격이 박스 상단 73K 부근을 지켜주고 다시 스토캐스틱이 들어 올려준다면 그거는 엄청난 강세 흐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추세를 완전히 버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결국 상승이면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답을 드릴게요. 지금 아무 데서나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시간봉은 강한 구간으로 들어선 거는 맞지만 동시에 추격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1시간봉에서 모든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잘 보이고 있고요. 정배열이니까 상승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사고 싶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상단 저항 맞고 윗골이 생기면서 하락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특히 이 부근 75K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양봉 뒤에 꼬리 남기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이 음봉으로 마감한 게 직전의 양봉보다 더 깊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차례 더 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일단 방향은 맞아도 자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에서 손실은 방향만 틀려서만 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을 나쁜 자리에서 사도 손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스토캐스틱에서도 그게 더 잘 보여요. 1시간봉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리듬 지표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단 과열권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짧은 눌림 신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빠른 선도 그렇고 중간선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1시간봉 스토캐스틱이 상단에서 꺾일 때는 지금 당장 추격하면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깝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꺾인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의 가격이 어디서 멈추느냐예요. 만약에 1시간봉에서 스토캐스틱이 꺾이면서 가격이 박스 상단 73K 근처에서 멈추고 이 스토캐스틱도 다시 반등을 만들면 그건 오히려 강한 추세 안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눌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1시간봉에서는 지금은 추격 금지 타이밍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산다가 아니라 위로 보기는 하지만 우리는 좋은 자리를 기다린다가 맞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전략으로 갈게요. 첫 번째는 눌림받고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이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은 위로 열려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과열이 붙어 있어서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첫 번째 구간은 73.8K 구간에서 73K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상승 구조 안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눌림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건강하게 쉬어간다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딱 세 가지. 가격이 이 구간에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 두 번째는 캔들이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말아 올리는지, 마지막 세 번째 거래량이 죽지 않고 받아주는 흔적이 나오는지, 이 세 가지가 다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손절 기준도 명확하고요. 위로 다시 돌렸을 때 리스크 대비 보상도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파를 확인한 뒤에 매수를 하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눌림을 못 받았거나 시장이 너무 강해서 그냥 다시 위로 밀어붙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간은 75.4
75.3K에서 75.6K 이 구간이에요. 여기는 단순한 숫자 저항이 아니라 시장이 진짜로 한 단계 더 위로 가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단 점화 구간이에요. 쉽게 말해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76.6K까지도 볼 수 있고요. 더 높으면 77.6K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처럼 톡 닿았다 이게 아니라 닿고 돌파를 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만 찍고 밀리는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하고 그 위에서 다시 버티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상승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효화 기준이죠. 그게 없으면 분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회로 소망을 비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무효화 구간은 72.46K예요.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은 시장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눌림이라고 보던 거를 이 구간 아래에서는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 상승이 우세해요. 일본 구조가 살아있고요. 박스 상단 돌파 이후에 그 위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약한 튀임이 아니라 밑에서 받아주는 힘이 붙을 반등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은 여전히 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 과열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결국엔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눌려서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시거나 돌파 후에 매수하시거나 이 기준만 있으시면은 지금 장에서 훨씬 편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눌림 매수 구간, 돌파 확인 구간, 무효화 구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 쏙쏙 뽑아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핵심 자리와 실전 대응 기준을 계속 브리핑 형태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비트코인 분석이었고요. 다음은 알트코인들 볼게요. 직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리플이에요. 리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지받으면은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요. 거래량도 터졌고 그래서 지금 리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약 10%네요. 10% 정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버추얼 프로토콜. 버추얼 프로토콜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저항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은 상승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곳을 돌파를 하면은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7% 정도 수익이네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니어 프로토콜이에요. 니어 프로토콜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지지받으면 상승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8% 수익이네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다음엔 칠리즈. 칠리즈도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크지는 않지만 약 4% 정도네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 종목 말씀드릴게요. 스팀. 차트가 좀 들었긴 한데 계속해서 윗골이 달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점에서 하락맞고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큰 장대로 들어 올릴 때는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도 이 구간을 계속 지지해서 받쳐준다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크게 쏘아 올렸다가 꼬리 말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치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스팀도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풀룸. 풀룸은 일봉상에서도 봤을 때 저점을 찍고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 올렸죠. 밑으로 재차 빠지더라도 이 노랑 색깔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있어요. 4시간봉 이동평균선도 보시면은 이 구간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거는 이 보라 색깔 4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는 대략 20.1원 이 부분 위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지지 나오면서 거래량 붙어주면은 상승 충분히 나올 종목이고요.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은 아랫선도 우상향 중이고 중간선도 점차 우상향 중이고요. 빠른 선이 살짝 꺾이기는 했는데 이거는 살짝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선이랑 아랫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풀름도 유심 있게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상승 가능할 종목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알트코인들 어디에서 들어갈지 모르겠다,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실 때 해당 코인의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진입가, 손절가, 익절가까지 대응 방법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알트코인들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 있잖아요. 그 알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해당 코인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가시는 길에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